네, 요즘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이 두 사람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파괴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무소속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선거법 개정 이야기를 잠깐 나눈 바가 있는데요. 네.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총선 네. 끝나는 대로 선거법 개정은 필수다 이렇게 보세요. 당연하죠. 뭐 지금 개정선거법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저는 뭐 처음부터 네, 그 반대했습니다. 네, 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극단적인 비례대표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정 방향이. 헌법을 두고 있으니까 네. 비례대표를 두고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뭐 네. 과거에 해왔던 거로 하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예. 그 비례대표 의원들 뽑는 과정이 이게 상향직인 것 같지만은 무슨 뭐 장기자랑 경연장처럼 돼버려서 네. 이것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로또처럼 돼버렸잖아요. 아마 예. 이 비례대표제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요번 총선 지나고 다음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당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그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네. 뭐 전보다 더 못 나오면 못 나왔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뭐 이제 선거 끝나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집중 그 한번 인터뷰를 그때로 기약을 하고요. 네. 오늘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조간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미래통합당 합류 여부가 갈리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합류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요, 김종인 박사님이 이번에 예. 그게 과연 명분이 있나 싶어요. 난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박사하고 과연 무슨 공통 분모가 있는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는 거 외에는 별로 제가 뭐 찾아볼 수 있는 게 없고. 네. 그래서 난 본인에게도 왜 이런 것이 왜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래통합당한테도 저는 총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네. 이 파동 때문에 벌써 많이 까먹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예. 이 황교안 대표가 보는 시각이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간단히 그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좀 더 이미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언급이 당 안팎으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상임선대위원장 맡더라도 이제 더 이상 공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다음입니까? 네, 지금 뭐 조선일보 오늘 단독 보도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진이 못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뒤를 빼는 그런 메시지를 내셨던데 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거 앞두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총선이라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어느 한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고 보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선대위원장 하나 자기 스스로 못 내서 지난번 총선 때 그 민주당을 지휘했던 김정인 박사님은 다시 한번 초대해야만 될 정도라면은 그런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창출합니까? 나는 그 점을 한심하게 보죠. 네.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또 뭐 황교안 대표 과거 볼 것 같으면 가장 가까웠던 멘토 같은 사람이 사실 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강원 목사 아닙니까요? 네.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김종인 박사를 영입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만요. 그거 아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색다른 분석이신데요. 그러니까 장광훈의 어떤 그림자를 벗어내기 위해서 김종인을 선택을 했다. 좀 더 풀어주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과거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정강원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같이 찍은 사진도 엄청 많아요. 뭐
저는 그래서 저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인가 해서 좀 그 당시 좀 의심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인 박사를 뭐 이렇게 모시겠다 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생기고 나는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김종인 전 대표는 왜 그러면 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본인께서는 좀 두 번 정권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으니까 뭐 이번에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 같이 합류해서 뭐 다음번 대선을 또 한번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일회성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대선까지 이제 자기 역할을 설정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그분이 일회용 때만 이까짓 것만이죠. 총선은 선대위원장이 별 볼일 없습니다. 대선 선대위원장이 캐비넷, 좀 섀도우 캐비넷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그럼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선거 끝나면 당 안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위치나 직함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후에서는 상임 고문이랄까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총선에 원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의 리더십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상당히 미래통합당에 상당히 총선 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그 말씀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못한다면 황교안 대신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김종인 대표는 본인 스스로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걸 다른 분들의 내심을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원으로 돌아가서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활약에 대해서 이제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비대위원 활동하셨잖아요, 의원님. 아무튼 이렇게 여쭤보겠는데요. 정말로 어떤 이른바 해결사로서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분입니까? 일단은 좀 시원시원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것이 또 이슈화되고 뉴스로 만드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나죠. 그래요? 엄청나지만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2012년 총선 때는 총선 들어오기 전에 김정인 박사님이 공천 불만 때문에 비대위원을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더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슈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은 두 번 총선에서 분명하게 한 번의 대선과 두 번 총선이죠. 인정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판세 분석 능력이나 거기서 전략을 조율하는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요. 근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총선에 도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이런 거 등등은 대해서는 저는 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부분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주간 대구 의료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이 의료 봉사 활동을 두고 인터넷 공간 이런 데서 호평이 많았다고 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게 활로가 될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조금은 도움 되겠죠. 조금은 되겠지만은 그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요? 이게 얼마나 파행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정당 명부됐을 때 비례 전문 정당을 다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독일에 약진을 놨던 극우 정당이 있죠. 거기는 거기도 지역구 선거를 냈는데 주로 의석이 비례에서 나왔죠. 그런 것이 이제 정당 명부제 그야말로
비례성을 100%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갖고 있는 하나의 맹점입니다. 극단적인 정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정치가 불안해지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비례민주주의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은 건데 그건 그렇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정당을 만드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스운 얘기지만은 단식은 손학규 대표가 했는데 손학규 대표께서 만든 당은 지금 뭐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기간 동안은 멀쩡히 또 외유하고 돌아온 안철수 대표가 비례 몇 석을 건지는 정당을 만들게 됐어요. 이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마크롱을 얘기하면서 다만 몇 석을 해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뭐 허황된 꿈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이른바 그러니까 언론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가 중도 표심에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4년 전 총선과 같은 일정한 어떤 중도 쪽을 그러니까 끌어당길 수 있는가 없는가 다 초점은 이쪽에 맞춰서 분석을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2016년은 두 개의 정당에 대한 그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고 막 그런 것을 이제 호남 민심 플러스 안철수라는 뭐 그 이미지 그리고 뭐 제가 또 앞에 나가서 이른바 좀 중도 보수표랄까 좀 끌어오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당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잖아요. 국민의당이 아마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그냥 완전히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는데 그걸 누가 또 한번 다시 인정합니까? 아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선거 그러니까 한 달을 앞두고 뭐 언론이 전부 다 총선 관련 소식을 쏟아냈고 여기서 이제 아주 상투적으로 중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중도 노선을 걸었다라고 하는 국민의당의 어떤 지금 그 끝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국민의당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으로 어느 중도라도 어느 쪽에 좀 가까운 중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표가 거진 총선에서 받은 표가 거진 50대 5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의석sul자는 많았지만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었고 그걸 극복을 못해서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중도라도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색깔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색깔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극중이어서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극중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된 거죠. 의도한 것도 아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일축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래한국당의 한성규 대표가 우리 합치기만 한다면 대표 자료도 내줄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한성규 대표가 뭐 자기가 한번 그렇게 던져본 거 아닌가요? 그거 이상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 존재감 뿜뿜 차원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안철수 대표 교감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또 던져보는 거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뭐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그렇게 이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러나 정당 명부제 때문에 비례 의석을 몇 석을 가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당 명부제의 뜻밖의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혹시 몇 석 전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 3%만 넘으면은 그 3, 4석 나오지 않습니까? 선호석?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소속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